상의의 로그, 비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의 비로그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사셨나요? 오늘은 상의의 비로그 11번째 책이고요. 바로 신동기 저자님의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이 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발행된 책이고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3월에 읽고 그리고 3월 말까지 업로드해야지 했는데 핑계지만 그 인문학이라는 낯선 분야를 접하다 보니 조금 어렵기도 했고 저의 짧은 문해력으로 이 책을 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이 책으로 인문학이 무엇이며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인문학. 제 기억에는 2011년도에서 12년도, 13년도 뭐 이때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문학 시대 뭐 이런 그 기사 헤드라인을 본 적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저도 인문학이 대체 뭐길래 매스컴에서 이렇게 다루는 걸까? 인문학이 뭐지? 대체 뭐지?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관심을 갖고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가 공자, 맹자 뭐 그리고 그 철학자들의 그런 명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진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래 되게 좋은 이야기겠지, 좋은 이야기구나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지? 대체 무슨 말이야? 네. 이러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그라들기도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을 탐구하고 분석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따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었습니다. 근데 대체 이 인문학이 무엇이길래 그 수많은 그 기업들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대체 이 책 제목처럼 인문학으로 스펙까지 해야 할까요? 먼저 신동기 저자님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245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책은 용기가 없어 인문학의 가장자리에서 인문학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징검다리다. 한마디로 인문학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고 독자들이 인문학 자체로 가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 책은 직접적인 인문학 수업이기보다는 저자님이 겪은 사례들을 통해서 인문학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인문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문학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검색한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요.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으로는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으로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해서 분석하고 탐구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인문학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저자님은 책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핵심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인문학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이제 함께 살면서 서로 소통하고 조금 더 발전 있는 삶, 조금 더 가치 있는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문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문제들을 맞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문학이고, 그 방법을 인문학적 해법이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페이지에 나온 내용 읽어드릴게요. 인문학적 해법이란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피면서 문제와 함께 그와 관련된 주변을 함께 다루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인문학적 해결하는 이 방식, 이것은 스토리텔링과 응용해서 따라하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전 이 인문학적 해법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지? 왜 그랬지? 왜 그런 거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그 인문학적 해법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학적 해법에 있어서 이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과거에 나와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이나 사건들을 미리 접한다면, 뭐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나 그런 사건들 혹은 에세이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접한다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해법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많은 그 인문학 강의에서 역사, 그리고 철학, 그 다음에 뭐 문학,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옛 말이지만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자가 어머니랑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부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맹자는 그 매일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곡소리를 따라내며 부르는 놀이를 많이 했다고 해요. 맹자의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애 교육상 좋지 않다 라는 판단하에 이사를 간 곳이, 두 번째로 이사한 곳이 시장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지내는데 맹자는 그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애 교육에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3번째로 이사한 곳이 서당, 그 글방 부근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때부터 맹자가 예법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예법에 대한 그런 예법을 익히면서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맹자의 엄마가 안심하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인문학적 해법,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인문학적 해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집의 위치, 즉 환경이라고 원인을 파악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꿔주자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즉 맹모 삼천지교를 이렇게 인문학적 해법으로 해석하면 거주지가 문제가 되니 위치가 문제가 되니 위치를 바꿔주자, 이사를 가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를 나 자신에게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내가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뭐 집에서 읽기 힘들다 그러면 뭐 카페에서 읽어도 되고, 아니면 조용하게 뭐 다 같이 조금 함께 해야 내가 독서할 수 있다 그러면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내가 독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으로 좀 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독서하기 위한 그 환경으로 나를 끌어들이면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 맹모삼천지교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맹자가 그 환경에 맞추어서 스스로 행동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결국에는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타인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어, 나 자신이 그 곳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거, 이게 더 사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에 필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37페이지에 나온 내용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전 또는 인문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지만 역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이 축적되면 보다 넓고 긴 시야로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고전 인문학을 읽는 것 자체가 독서지만 다양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보다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존 인물,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 그리고 그런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이나 그러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인물들과 현재의 나와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인물처럼 살고 싶다, 혹은, 얘처럼 살면 안 돼, 뭐, 이건 아니지, 뭐 등등, 공감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러면서 관점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독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해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14페이지에 나온 내용처럼 인문학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료들에 대한 인정으로 개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만족도는 생산성 향상과 연결된다. 라고 써 있는데, 조금 더 결국에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게 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 혹은 우리 주변의 인물들, 그런 사건이나 뭐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거, 확대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랑 직결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신동기 저자님의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네, 이 책으로 인문학은 무엇이며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이 인문학 하면은 되게 뭔가 고상하고 어려운 말을 알아야 되고 뭐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숫자, 연도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정말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인문학의 핵심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많은 사람을 정말 다양한 그 문화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물리적으로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걸 경험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들, 하나의 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신동기 저자님이 인문학을 총 15개 테마로 소개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뭐 23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해서 15개 테마를 저자님 나름대로 정한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 줄 평 하자면 인문학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존재인 너나드리님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잘 살자요.